아파트 공급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설 현장은 일제히 멈춰서고 있고 향후 암담한 미래를 내다보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정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어떻게 될까요? 건설 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아마 맞박을 세게 치실 겁니다. 네. 원자재값 급등에 분양가 오르나 지금 전국 곳곳서 공사 중단됐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곳은 지금 언론사에서 보도하기를 200곳 정도의 공사 현장이 아파트 공사 현장이 현재 중단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일일이 지금 공사 현장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200곳 정도가 아파트 건설 현장이 중단이 되어 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값 급등이에요. 최초 계약했던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초보다 60에서 70%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급 차질의 문제를 겪고 있고 그리고 단가가 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약했던 단가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는 단가는 괴리가 60에서 70%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잖아요. 시공사도 이윤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각종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뭐 설계 회사도 있고 뭐 정비 업체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도시계획 업체도 있고 PM 회사도 있습니다. PM 업체도 있고 모든 회사들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윤 추구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계속 하다 보면은 돈이 안 남는 거죠. 특히 시공사들 그리고 각종 하청업체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공사 중단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단가는 계속 올려라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지금 나오죠. 200곳이 올스톱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서울까지 파급효과 이미 둔촌주공은 공사 철거까지 됐죠. 중단이 아니고 이미 철거가 돼버렸습니다. 철수입니다. 철수.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우리 지금 원자재 값에 따라서 지금 현장이 지금 싸게 줄 수도 있고 비싸게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원자재 값은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동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분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유가입니다. 유가. 지금 유가가 지금 100불에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빨간색이 100불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50불이에요. 유가는 항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70년대부터 항상 어떻게 됐습니까? 70년대 오일쇼크 1, 2 한번 1차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 벌어진 이후 자 여기서 보시면은 2007년도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147.27달러. 그래서 위로는 100불, 중간에서는 100에서 그 다음에 50불 사이가 되겠고 밑으로는 50불 이하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유가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유가, 원자재 값의 바로미터예요, 유가가. 지금 이 차트는 크루드 오일 차트입니다. 연결선물 차트인데 유가와 연결되는 유동되는 원자재 가격이 여러분들 아시는 뭐 아이온, 아이온이 되겠고 그리고 아이오스틸이라고 하죠. 철강입니다, 철강. 여기는 뭐 냉연 간판도 있을 거고 원자재 다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천연가스, 내추럴 가스가 있죠. 뭐 가스도 있을 거고 여기에 또 윤동되는 게 또 무엇입니까? 알루미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시멘트도 있을 거예요. 다 건설 이게 지금 자재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은 이 나머지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금속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식료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 제품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같이 다 올라갑니다. 유가 하나 따라서.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불 이상인 곳이 있고 50불에서 100불인 곳이 있고 50불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공사를 할 때 어디가 가장 저렴하겠습니까? 이 사이죠, 이 사이. 유가가 50불 밑으로 있을 때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유가는 2020년도 3월 달에 마이너스 35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운이 많이 작용합니다. 유가가 지금 100불 이상이 돼 있죠. 지금 단가로 보시면은 103달러입니다. 1배럴에 지금 103달러로 돼 있어요. 지금 이 103달러는 전부 다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뭐 여러 가지 뭐 목재
네, 그리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 니켈도 마찬가지예요. 니켈도 들어갈 거고, 뭐 망간도 들어갈 거고, 우리 지금 배터리 만들 때 쓰는 거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 들어갔을 때가 공사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1번이죠. 이거 1번 구간. 그 다음 2번 구간이 뭡니까? 그나마 조금 나은 거예요. 50불에서 100불 사이에 있는 구간은 그나마 그냥 조금 뭐 좀 들어간다. 그런데 50불 이하로 있을 때 여기 공사비는 굉장히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가라는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깔끔하게 볼게요. 유가는 항상 어떠냐?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원자재 가격은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원래 그랬어요. 원자재. 2배가 올랐다가 아니면은 2배가 올랐다가 아니면은 5분의 1 토막이 나거나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공사 현장들이 거의 보시면은 운에 많이 좌우한다. 그래서 시기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시기를. 유가가 어느 시기에 있는가, 100불 위에 있는가 아니면 50불 밑에 있는가에 따라서 아파트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값 자체가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100불 이상이 넘어갔을 때가 있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계속 100불 위에 있었나요? 여기도 100불 이상 있었나요? 여기도 지금 100불 이상 있죠. 결국에 다시 내려간다는 겁니다. 50불 이하로 다시 언젠간 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원자재 값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항상 비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많은데, 유가는 항상 춤을 춘다. 오름과 내림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계속 만들죠. 이 축이 50불 정도라고 보게 되면은 50불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래서 자본주의에 일어나는 모든 시세는 영원히 올라갈 수도 없고 영원히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웨이브를 그리면서 사이클을 그리면서 끊임없이 고점과 저점, 정점과 저점, 피크와 바텀을 오고 갈 뿐이다. 이 사이에 걸려버리면은 이 공사가 좀 힘들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이 원자재뿐만 아니고 지금 유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값이 다 같이 올라간다고 했죠. 밀값, 우리 지금 뭐 칼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빵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다 뭐가 들어갑니까? 뭐 파스타 들어가고, 다 밀이 들어갑니다. 밀값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식료품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 유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원자재 가격만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 공사 현장만 힘든 것이 아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금리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뭐 때문에 나타났습니까? 지금 니켈 나오죠. 아까도 맞는데 유가에 올라가면서 같이 동반 상승한 게 니켈, 리튬, 그리고 망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우리가 금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금리와 상관이 없죠. 그럼 금리 올린다고 이것이 다시 내려갑니까? 연초 대비 니켈값 62% 올랐어요. 리튬값 70% 올랐어요. 다 이 정도 올랐습니다. 원자재 값이 60에서 70%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죠? 공급망입니다. 공급망. 금리 올린다고 이것이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공급망이 발생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가 한 명 걸려보세요. 그 사람 일주일 동안 못 나옵니다. 그 부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면은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회사 출근 못 합니다. 그럼 빵꾸 나는 겁니다. 생산이 빵꾸 나는 거죠. 부서 하나가 지금 일 나오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빙글빙글.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제대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이게 사실 공급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산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기계가 모든 것을 의존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출근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배를 실어 나릅니다. 원자재를 배를 실어 달라. 근데 배 안에 코로나가 다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쉬어야죠. 중간에 또 항구에 정박을 해야 되죠. 사람이 먼저 사냐 죽냐 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은 공급망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원인이다. 이것은 금리 아무리 올려도 쓸데없는 짓이다. 서민들만 애꿎게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 인상을 지금 해달라고, 그래서 멈춰서 네미콘 차량들이 줄을 서고, 이것이 지금 아파트 건설 현장 200곳이 지금 멈춰서 있다. 원자재값 상승에 공사비 다 올려달라 그러죠. 두천주공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문제되는 것은, 결국에는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정도에서 한 2년 정도만 더 끌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2년만 더 끌면요, 전국에 있는 모든 현장들은, 건설 현장들은 올 스톱 됩니다. 그럼 공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3년 정도 우리가 보시면은 아파트 공사 만드는데 기간을 3년 정도라 보시면은 그러면 앞으로 3년 후에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없다는 겁니다. 3년에서 6년 정도. 이 부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3년에서 6년 정도는 앞으로 공급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협의를 잘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유가에 따른 연동되는 원자재 가격들이 대부분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안정되는 시점에 저는 100불 이하로 그리고 50불 이하 근처까지 갔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정되기 시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원활하게 공사는 잘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SK에서 에코플랜트에서 페페트병 이제 쓸 수 없는 이제 한번 사용했던 페트병을 페페트병이라고 하죠. 페페트병을 이용해서 철근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대단한 기술인지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페페트병을 이용을 해서 철근을 만들었는데 HBM을 우리 만들잖아요. 이 철근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이 안 쓰는 겁니다. 녹이. 네, 녹이 쓸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엄청나게 저렴하겠죠. 우리가 이거 재활용을 했으니까 이 또 굉장히 저렴하다. 그러면은 아파트 건설 현장의 사업성도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자재 중에 철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 다음에 시멘트하고 철근.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연탄 이런 것들 의존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의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건설 원가 이런 자재값들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부터 지금 연 4만 톤 생산한다니까 2024년부터 아파트를 짓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네요.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이때는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러면 지금보다는 2024년 이후에 아파트, 여기 이제 착공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이 정답이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